움직일 공간도 부족한 좁은 축사 안. 편히 몸을 누일 마른 땅도 없이 온몸에 오물을 묻히고 생활합니다. 분뇨는 발목이 잠길 정도로 차올랐습니다. 소들의 고난은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 계속됩니다. 병들고 지친 채 죽어가는 소들의 삶. 이 비참한 삶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그동안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소고기 유통 실태. 일어서지 못하는 절박소가 불법 도축되어 전국 곳곳으로 팔려나가고 소들에게 썩은 음식물을 먹이는 현실. 불법적으로 수사를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위적으로 지방을 주입해 만들어지는 마블링 소고기까지. 요즘 많이 나가요? 이거 요즘 대세예요. 많이 쓰세요. 안녕하십니까. 먹거리 엑스파일의 김진 기자입니다. 지난주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에서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본성을 무시당한 채 고통받고 있는 닭과 돼지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오늘은 소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려 합니다. 제 앞에 있는 이렇게 마블링이 예쁘게 퍼진 부드러운 소고기. 다들 좋아하시죠? 사실은 저도 이런 소고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약 300만 마리의 소가 이 같은 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난 2012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한 영상이 있습니다. 평생 좁은 축사에만 갇혀 생활하던 소들이 난생 처음 초원에 나간 순간을 기록한 것인데요. 소들이 이런 드넓은 초원을 얼마나 갈망해 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감격적인 순간을 보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평생을 좁고 어두운 축사에 갇혀 생활하던 소들에게 자유가 생겼습니다. 난생 처음 초원을 마주한 소들은 잠시 주저하는 듯 싶지만 이내 거침없이 멀리까지 달려나갑니다. 재정적인 이유로 도살 위기에 처했던 소들.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금 모금으로 이제 초원에서 남은 생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드넓은 초원에서 뛰어놀며 파릇파릇한 풀을 뜯는 것은 소들의 본능. 없어지지도 잊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Jeder, der die Bilder gesehen hat, wie die Tiere heute rausgelaufen sind, der wird sich doch fragen müssen, wo findet er so etwas sonst überhaupt noch? Diese Lebensfreude, dieses Spontane, und so, die Begeisterung, die muss doch jeder gesehen haben. 소들의 갈망을 담은 이 감동적인 영상은 우리나라에서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축산 환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경상북도에 있는 한 한우 농가를 찾았습니다. 겉에서 보기에도 많이 낡은 모습의 축사. 농장 주인이 우리를 축사로 안내합니다. 이건 안 보고, 이건 안 보고요. 안 보고. 얘네들 이제 어디서 키워야 되나? 큰 아들. 비육. 철제 기둥으로 칸이 나눠진 좁은 축사. 4마리가 한 칸에서 함께 생활합니다. 바닥에는 배설물이 쌓여 있습니다. 배설물은 소들의 발목까지 차올라 있습니다.
바닥에 앉다 일어난 소. 온몸이 오물로 뒤덮여 있습니다. 마치 늪에 빠진 듯. 한 걸음 떼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 동에 몇 마리씩 있는 거죠? 총 다 해가지고 지금 뭐 100마리 정도 됩니다. 더 이상 시설과 초기에는 메리트 없고요. 괜히 뭐요 소들이 뭐 괜찮게 살고 있는데 말라고 딱 필요한 것만 다 해놨어. 최소한의 조건은 다 갖춰져 있는 곳이고 소들만 스트레스 안 받으면 되는 거고. 지금의 시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하는 주인. 소들을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키우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저렇게 해야지 소가 말이 안 움직이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육질 살리 영양하고 큼직하게 이제 키우려고. 방어수살 해보면 근육이 생겨가지고 고개 질겨져. 소들의 활동량을 줄여 살이 찌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축사에 가득 쌓인 배설물은 왜 치우지 않는 걸까? 아까 보니까 똥이 아주 많이 있더라고요. 1년에 보통 서너 번 치워요. 분기 한 번 정도? 그렇게밖에 안 치워요. 그렇게밖에 안 치워. 우리 어차피 식육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거잖아. 소. 돈이 어디서 나오노? 소 출하해야지 돈 나오는데. 등급 몇 프로나 나와요? 등급은 뭐 1등급 이상 나와야죠. 안 나오면 지금 뭐 타산 없지. 높은 등급을 받지 않으면 적자가 난다는 농장 주인. 생산비를 조금이라도 줄여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 소들은 이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또 포대 사려줘야 돼요. 냄새 나겠지만. 보이죠? 소들에게 먹인다는 포대 사료. 봉투에는 배합 사료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배합 사료는 무엇으로 만들어진 것일지 궁금합니다. 경기도에 있는 또 다른 한우 사육 농가를 찾았습니다. 이곳의 축사 환경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소 10여 마리가 함께 모여있는 축사. 바닥에는 배설물이 가득합니다. 다리의 절반이 분유에 잠긴 채 서 있는 소들. 축사 한쪽에는 포대가 잔뜩 쌓였습니다. 이곳에서도 역시 옥수수를 주재료로 만든 배합 사료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료예요? 그럼 쟤는 저 배합 사료인 거죠? 그냥 곡물 배합 사료. 아. 이게 뭐? 어떤 게요? 네. 약품에서 이게 마블이야, 마블. 한우 마블이잖아, 이게. 네. 이게 뭐야? 뭐? 육질 개선 및 육류. 그러니까. 소에게 먹이는 보조제입니다. 지방이 쌓이는 것을 도와 고기에 마블링을 많이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이 대용을 먹이면은, 이건 사료하고 전부를 시켜서 먹이면은, 마블이 다른 소에 안 먹인 것보다 더 나아진다. 결국 이것도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옴짝달싹 하지 못하고 서 있는 소들. 쌓여있는 자신들의 배설물 위에 몸을 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여건에 봐서 더 넣어도 된다는 얘기지, 비우게 할 때는. 아, 응? 적게 넣어도 되고, 더 넣어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보면 대충 알겠지. 야, 이 정도 넣으면 너무 복잡하다. 네. 응? 이제 비우고 미식을 시켜도 되니까. 일식이 뭐예요? 술자를 많이 넣어도 된다, 이 말이지. 좁은 공간에서 먹고 운동을 부려고 하니까 비우기 되는 것이 효과가 더 있어요. 이 넓은 데서 돌아다니는 것보다 효과가 더 나온다. 왜? 그러면 이 손은 비육당지로 들어가는 손은 여기서 들어가고 약 9개월에서 10개월 동안 비육이 들어가는 게 이제. 그럼 계속 거기에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럼 갇혀있어요. 살이 많이 쪄야가지고 고기값이 잘 나올 거 아니요? 예, 목적이 뭐요?
돈 벌자게 하는 거 아니야. 그쵸. 벌라고. 대체 마블링이 무엇이기에 소들이 이런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고기를 구워 먹는 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마블링이 있느냐 없느냐로 소고기의 육질을 평가합니다. 한우는 뭐 마블링 보고 먹는 거지 더 부드럽고 더 감칠맛이 난다고 할까? 아무래도 마블링 보고 사지 않나요? 더 마블링이 많은 걸로. 고기의 근육 안에 있는 지방의 분포 정도를 뜻하는 마블링. 우리나라에서는 이 마블링의 정도에 따라 소고기의 육질 등급을 정합니다. 도축이 끝나면 지육의 등심 단면을 잘라 마블링을 살펴보는데요. 이 등심 단면의 마블링이 곧 소 한 마리 전체의 육질 등급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저런 거는 이제 마블링 꽉 찼죠. 완전히. 완전히 대리석 쏟아붓는 것 같아. 순동근 3등급 같은 경우에 완전히 마블링 한 개도 없죠. 없잖아요. 그러나요? 여기는 빠르잖아 그냥. 가장 높은 등급인 2플러스와 낮은 등급인 3등급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실히 보입니다. 육질 등급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2플러스와 3등급의 가격은 3배 가까이 차이가 벌어집니다. 생산 비용은 같은데 소고기 가격은 3배. 마블링이 소의 판매 가격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질 등급은 농가 소득으로 직결됩니다. 농민들이 마블링을 만드는데 집착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마블링을 중심으로 한 현행 등급제에서는 모든 농가가 2플러스 등급을 목표로 소의 살을 찌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마블링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게 마블링이 높아야 말 그대로 저희도 수익성이 생기니까 당연히 마블링에 집착할 수밖에 없죠. 수익성을 위해서는. 그리고 또 소비자들이 마블링 높은 거를 찾으시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소를 키워서 높은 등급이 나오지 않으면 농민은 적자를 면치 못합니다. 뭐 만약에 1,000만 원이라고 따지면 거의 30개월 동안 들어가는 돈이 한 8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800만 원이요? 네, 송아지 지금 현재 시세 뭐 거의 한 340만 원 정도 가요. 그러면 24개월을 더 매겨야 되는데 이것도 한 300만 원 꼴 좀 들어가요. 그러면은 소값 340만 원, 사료값 300만 원, 벌써 600만 원이에요. 거기다 또 집값도 들어가잖아요. 벌써 이게 800만 원 선이 좀 넘죠. 그것도 2플러스가 돼야지 나 1,000만 원씩 기준점인 거지 등급이 그만큼 안 나오면 그냥 손해버린 거죠. 아마 축산 농가들이 부채가 제일 많을 거예요. 마블링 중심의 소비 문화와 등급제는 농가 소득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소들은 더욱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제가 본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 국내 소비자들에게 마블링이 잘 된 소고기의 품질이 좋고 높은 거다라고 하는 그 개념, 제가 보기엔 그게 옳은 개념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소고기 가격 기준이 마블링 중심한 등급제에 의존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마블링이 잘 된 그 한우를 생산하는 농가의 소득은 높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농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돈을 벌지 못하는 그런 그 결과가 된 거죠. 사실 이전에도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에서는 소 축산 농가의 사육 실태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축사 앞에 쌓여있는 마대자루. 식빵 공장에서 몇 부분 자른 거. 그래요? 식빵 자투리를 소들에게 먹인다는 것인데요. 밀가루가 살찌잖아, 소들이. 네네. 살찌고 등급 쪽으로 설탕을 해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소들이 잘 먹어요? 아유, 잘 먹죠. 안정하는데. 주인 말대로 이곳 소들에게 식빵은 낯선 음식이 아닌 듯 했습니다. 이 지금 그 돼지 치는 중에 그 다른 사람도 돼주고 근데 툭툴이 거의 10마리 되면은 한 8마리 나온다는데 엄청 많이 나오네요. 근데 거기는 이 고함을 많이 먹여.
그런데 마블링을 만들기 위해 소에게 먹이는 건 식빵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배설물을 치워주지 않아 악취가 코를 찌르는 축사. 한쪽에는 상자들이 쌓여 있습니다. 모두 유통기한이 지난 가공식품들입니다. 그곳에는 스파게티 면부터 새우 맛이 나는 컵라면, 그리고 음식 찌꺼기와 곰팡이가 잔뜩 핀 햄버거 빵도 있습니다. 빵네. 이미 부패가 시작된 음식물들. 썩은 음식물은 사료 배합기 위에도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썩은 음식물 찌꺼기를 정말 소들이 먹고 있는 걸까요? 다음날 이른 새벽. 전날 본 음식물 찌꺼기들이 사료 배합기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음식물 찌꺼기는 가루가 되어 쏟아집니다. 가루는 소들의 먹이로 사용됩니다. 썩은 음식물과 가공식품으로 만든 사료를 소들은 금세 먹어치웁니다. 다 꽃이었어. 꽃이야? 다 꽃이었어. 다 등심으로 팔아도 몰라. 그렇게 등급 잘 나온 건 다 등심으로 팔아도 몰라. 밀가루와 설탕, 버터까지 사용해서 만들어진 썩은 햄버거 빵과 도넛이 고스란히 소의 마블링이 된다는 것입니다. 초식 동물인 소가 이런 음식을 먹는 것 과연 괜찮을까요? 소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라는 것은 풀을 먹고 자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그 말이야 풀이라는 것을 만났을 때 휴원이 돼가지고 풀을 자기의 영양분이라든가 모든 섭취하기를 위한 것인데 그렇지 않을 때 질병이 생깁니다. 소가 지금 여러 가지 지방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오메가3와 6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풀은 오메가3가 많고 이 곡류는 오메가6가 많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보면 그 소의 그런 컴포지션이 그 구성 성분이 염증을 많이 일으키는 쪽으로 되죠. 사람이 먹게 되면 오히려 당뇨, 비만, 암 이런 것들이 연결되고 특히 이제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지방이 많게 되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소고기를 수입하는 축산 선진국 호주에서는 소를 어떤 환경에서 키우고 있을까요? 호주의 북쪽 브리즈번 근교의 한 농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50만 평에 달하는 넓은 면적에서 겨우 50여 마리의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곳에 축사 같은 것은 따로 없습니다. 농장에서 하는 일은 소가 좋은 풀을 섭취할 수 있도록 잡초를 제거하는 것뿐. 소들은 넓은 초원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풀을 뜯습니다. 이 모든 것은 넓은 땅과 넉넉한 풀이 있어 가능합니다. 하지만 농장에서 이처럼 소를 마음껏 풀어놓고 키울 수 있는 이유는 단지 그것만이 아닙니다. They value live weight. Yeah, live weight. Live weight, and they're put on a scale, and it's so much per kilo. No marbling, no mother, no. Cattle that are free moving around are more healthy, stronger, they're more relaxed. Definitely better if you want to eat them. 호주 시내에 있는 한 스테이크 전문점. 이곳에서는 손님들이 직접 고기를 고릅니다. 마블링이 없는 붉은 살코기들이 눈길을 끕니다. 소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길러졌는지도 꼼꼼히 표시합니다. 소의 등급이나 마블링보다는 소가 무엇을 먹었는지가 더 중요한 정보입니다. 곡물을 먹인 소의 경우는 그 기간까지 빠짐없이 적습니다.
그런데 스테이크로는 다소 생소한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럼프, 소의 엉덩이 부위인 우둔살입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육회나 장조림으로 먹는 질긴 우둔살을 이곳에서는 스테이크로 즐깁니다. 400도 가까이 되는 센 불에 구워 허브와 소금만으로 맛을 냅니다. 기름기가 없어 건강하다는 인식 때문에 호주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센 불에서 겉을 바삭하게 구우면 안에는 촉촉하게 육즙이 남아 있습니다. 풀을 먹고 자란 소의 고기는 특히 풍미가 살아있다고 합니다. What are you eating now? Eating a rump. I like the pasture fed because it has more of an earthy taste. I ordered rump steak, yeah. Marbling tends to tenderise the meat, but I don't know that fat always flavours meat. So anything that's fatty flavours the meat, but doesn't necessarily give it the best overall consistency of eating. You know, it's all about eating. Grass-fed beef, best meat. 그런데 호주의 모든 소들이 푸른 초원에서 풀을 먹고 뛰어노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북쪽의 투움바 지역, 이곳에는 넘쳐나는 풀과 드넓은 땅이 무색하게 느껴지는 곳이 있습니다. 비육용 소들이 가득한 대규모 사육장입니다. 일일이 관리조차 힘들 만큼 엄청난 규모인데요. 이 소들은 어떤 목적으로 길러지는 것일까요? 사육장 근처의 이웃 농장주에게 물어봤습니다. Overseas, you might Yes, make sure. it 90% overseas. The farms here are only 100 acres at the most. We run 30, 40, 50 head. It's just the local market. Okay, right. Grass fed. Do you agree with having all these cattle in a small place? It's not very good. No, the grass is better, I think. 온몸에 배설물이 잔뜩 묻어 있을 만큼 사육장의 환경은 비위생적입니다. 소들은 도축되는 날까지 먹고 또 먹으며 몸집을 키웁니다. 좁은 공간에 갇혀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소들의 비극적인 운명. 건강하게 뛰놀며 풀을 먹고 자란 소와 온종일 좁은 우리에 갇혀 곡물만 먹고 지방으로 몸집을 불린 소들 중 어느 쪽이 더 건강할까요?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답은 쉽게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또 다른 대규모 소고기 수입국 미국. 미국에서도 축산 환경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훨씬 더 대형화, 공장화된 축산 시스템에서 동물들은 최소한의 존엄성까지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현실. 사람들은 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들을 생명이 아닌 고깃덩어리로 여기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축산 환경에 반기를 들고 대안적인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 농장이 있습니다. (12만) 평의 초지와 (50만) 평의 숲으로 둘러싸인 농장. 다양한 동물들이 있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소입니다. 이곳 역시 축사는 따로 없습니다. 소들은 세 구역으로 나눠진 방목장을 정기적으로 이동하며 생활합니다. 이렇게 방목장의 위치를 이동하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소들에게 신선하고 풍성하게 자란 풀을 먹이기 위해서인데요. 이 방법은 소들뿐만 아니라 방목장에서 자라는 식물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Normally, when they stay on the same place all the time, the grass never gets past diaper, it just stays there. We're not allowing the cows, when they nip this back, then we remove the cows
So this plant can go all the way through this amazing rapid growth curve. 소들이 방목장을 떠나면 풀들은 충분히 자라 무성해지고 소들은 다시 신선한 풀을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You know, this here, they've got fresh, you know, that's why we call it salad bar beef. White clover. 우엉, 질경이, 치커리, 토끼풀, 야생 당근 등 방목장의 풀은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We're not interested in just, you know, feeding them one plant, one thing. We want them to have a very, I mean, in nature you have a very complex diet as opposed to simple. And so all of these plants have different nutritional qualities, enzymes, proteins, carbohydrates, you know, all the different things. And so the more variety they can get, the better it'll be. 소들을 방목장에서 풀을 먹여 키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것이 가장 소답기 때문입니다. When we look at nature's model, what we see is the herbivores are always moving. They don't stay in the same place. Cows don't stay in the same place. They don't eat corn. They don't eat dead cows. They don't eat chicken manure, which we feed in this country, chicken manure and chicken feathers. We feed that to cows. Bakery wastes. And they certainly aren't confined in a feedlot. And in nature, those herbivores certainly aren't jiggly wiggly with fat. 농장 주인 조엘 씨에게는 가장 중요한 협력자가 있습니다. 바로 방목장에 흩어져 생활하는 닭들입니다. 소들이 방목장을 떠나면 하루의 시간을 두고 이동식 닭장이 그곳을 찾습니다. 닭들은 뛰어난 청소부입니다. Well, because the cows were in here, and the cows, of course, dropped their manure, and that manure is an incubator for, you know, pathogens and parasites and things like that. And there was a cow pie right here. Chickens come in and scratch it all out, incorporate the cow pie into the soil, and in doing so, and while they're doing that, they eat out, they actually peck out and eat the fly larva and expose it, you know, to the sun, and essentially act as a biological pasture sanitizer. 방목장 곳곳에 떨어져 있는 소의 배설물. 닭들은 소의 배설물을 파헤쳐 분해하고 그 속에서 파리 유충을 잡아먹습니다. The chickens, not only do they do all this work, but then they lay eggs for us too. So we turn what would normally be a liability into an asset. That we don't have to use grubicides and parasiticides and wormers and all that stuff. 달걀을 낳아 부가적인 수익까지 만들어주는 고마운 닭들. 이동식 닭장 안에 있는 산란 장소도 닭들의 본성을 생각해서 만들었습니다. They like privacy. They like you know, that's part of their nature. They like to make a nest and. 닭들은 이곳에서 2년 정도 알을 낳습니다. 산란율을 높이려고 재촉하는 일은 없습니다.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은 직접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풀을 먹고 자란 소의 등심은 어떤 모습일까요? 등지방의 두께도 얇고 마블링은 거의 없습니다. 이 농장의 고기들은 버려지는 부위가 하나도 없습니다. 닭의 간과 뼈까지 버리지 않고 가공해서 판매합니다. If we can figure out a way not to throw away anything, A, it honors the life of the animal, less marketable parts of the animal, tongue, heart, kidneys, neck on chicken, pork fat for lard, for cooking, and that's great for us. 동물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엘 씨가 농장을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 정신이 있습니다. 풀들은 햇볕을 받아 자라고 소들은 신선한 풀을 먹고 뛰어노는 것. 바로 자연 그 자체의 순환 시스템을 따르는 것입니다. In mainline agriculture, we have divorced, we have segregated
segregated the animals from the plants. We grow the animals over here, the plants over here, and we don't integrate the plant and animal. That's not the way nature works. Nature has plants and animals all together. A lot of people in farming view the earth as a reluctant partner that I have to force and push, and I'm going to make you produce this, and basically get it in a chokehold, and I'm going to force this out of you. Where actually, the earth is a benevolent lover that responds to our touch if it's done the right way, like a lover.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해치지 않고 따를 때 가장 좋은 수확을 거둘 수 있다고 조엘 씨는 믿습니다. 사람들이 베푼 만큼 동물들도 그 보답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농장 동물 복지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나라 영국의 소농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동물 복지 인증을 받은 한 농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250마리의 소와 650마리의 양을 기르고 있습니다. 소들은 봄부터 가을까지 넓은 들판에 흩어져 자유롭게 풀을 뜯습니다. 소들에게 인사를 하며 다가가는 농장 주인 에이미 씨. 그녀는 소들 한 마리 한 마리의 특징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So this cow behind, her name is Primrose. Hello, Primmy. She's a bit of a bully. She pushes all the others out the way. Oh. Good girl. 이곳의 소들은 사람을 겁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먼저 사람 근처로 다가와 인사를 나눕니다. Hello. We wait for you. I haven't got you anything, have I? I haven't got you anything. Personally, we prefer it because we're quite passionate about kind of good welfare standards, and we like to kind of give them as happy life as possible. Really, we feel it produces a better beef carcass, and they're not pumped full of like intensive feeds. So it's a very good like marbled beef, and yeah, they finish well on kind of grass-based feeds, and they're just we feel if they're happier, then it's better meat. 소들은 추운 겨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방목장에서 보내지만 축사에 있는 소들도 있습니다. 태어난 지 8개월 정도 된 송아지들인데요. 이제 막 어미와 떨어졌습니다. Inside. So these were born last autumn, and so they're old enough to be weaned from their mothers now. So we bring them inside just for about 2 weeks until they get used to not being with their mothers anymore, and then they'll go back out into the fields as their own specific group rather than running with the cows. 혼자 생활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기간입니다. 축사 생활을 할 때는 풀을 뜯을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먹이를 줘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건초와 함께 일정량의 곡물을 함께 먹입니다. In addition to the majority of their diet is silage, grass silage, or they're out at pasture, or maybe hay. But this is just like an extra. Yeah, but the majority of the diet is yeah, like forage based. 곡물은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것입니다. 억지로 살을 찌우기 위한 옥수수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보리 위주의 곡물을 송아지들에게 고르게 나눠줍니다. 한창 자랄 시기인 송아지들의 영양 보충을 위한 것입니다. 2주 뒤엔 이 송아지들도 다시 초원으로 나갈 것입니다.
자유방목식 사육은 에이미의 아버지 때부터 30여 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영국 대부분의 농장이 마찬가지 방식으로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Free range doesn't mean that they have to be outside as long as ours are inside for quite a long time of the year. But they have a lot of space. We only put a certain amount of animals in a space so they're not overcrowded. They have a lot of room to move around. They have clean bedding, lots of access to nice food and fresh water, and I think that counts as well. And again, keeps them in a good. And so that does definitely make a difference. So yeah, I think that also having high welfare standards can mean that the animals are in good condition and they do produce more milk and they raise better calves, they raise better beef carcasses. And they finish better. So yeah, definitely I think the welfare can affect that. 할 수 있는 여건 안에서 소들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결국 농부 본인들에게도 득이 되는 일이라고 에이미 씨는 생각합니다. Yeah, I mean it is difficult. I think you can only do your best in your situation. It's very you know, I don't want to feel saying, oh no, this is the way we do it and this is the way everyone should do it, because obviously it's very different all over the world, and you know, at the end of the day you're doing it as a business, so you do have to, it's nice to be able to consider the welfare standards, but you also have to realise that you have to get these animals finished and to produce the meat. So the only thing I think, if it's great that people are kind of looking into having higher welfare, and that's really nice to know that people are looking into it and working towards it in any way they can, really. 소들을 풀어 키울 넓은 땅도 넉넉한 풀도 부족한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축산 환경을 바꾸는 일은 불가능한 일일까요? 남다른 도전에 나선 한 농장이 있습니다. 소에게 풀을 먹여서 저지방육을 생산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가 방목장이에요, 사장님? 네. 일농장 방목하는 농사. 아, 그래요? 네. 생후 16개월 이하의 어린 소들을 위해 운동장을 마련했습니다. 꽉 막힌 울타리 하나 없이 열려있는 공간. 소들은 마른 흙 위에서 햇볕을 쬐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생활합니다. 매일 아침 일찍부터 소들은 운동장으로 나갑니다. 총 4만 평 규모의 부지를 4구역으로 나눠 일정한 기간마다 다른 운동장으로 소들을 이동시킵니다. 약 50마리 정도의 소가 만평 부지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비록 넓은 평야는 아니지만 소들은 언덕 위 초지를 자유롭게 뛰어다닙니다. 초지에 자란 풀과 나뭇잎은 소들의 주식입니다. 무성하게 자란 풀들도 가지를 늘어뜨린 아카시아 잎도 소들에겐 맛있는 먹거리입니다. 얼마나 부드러워, 저거 봐. 나도 저렇게 볼 때는 흐뭇해요. 그래요? 그럼. 자기가 뛰놀고 싶은 대로 뛰놀지, 먹고 싶은 대로 골라서 먹지. 예? 먹기 싫은 거 억지로도 안 먹지. 예. 얼마나 자유로워. 운동장을 만들기까지 품도 많이 들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농장 일이 수월해졌습니다. 소들이 밖에서 생활하다 보니 우사를 더럽힐 일도 없고 먹이도 스스로 찾아서 먹기 때문입니다. 소들은 농장 사람들을 먼저 알아봅니다.
긁어달라고 다가오잖아, 이렇게. 아, 긁어주시는 거예요? 예. 아. 이제 뭐 얼마나 착해, 이게. 아, 가려워서? 그래. 한낮 내도록 언덕을 누비는 소들. 해질 무렵이 되면 다시 지붕이 있는 보금자리로 내려옵니다. 소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운동을 이렇게 많이 하면 뭐 좋은 점이 있어요, 소들한테? 아, 일단 건강하잖아. 단단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거 좋잖아. 소답게 기른다는 거. 또 초식동물답게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뜯어 먹는 풀도 마음대로 자유롭게 먹고, 자유롭게 놀고. 농장에서는 재배 시설을 갖추고 보리 새싹을 키웁니다. 방목 기간 이후 축사에서 생활하는 비유구들에게 직접 기른 풀을 먹이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건가요? 보리 새싹 4일치. 새로 자란 신선한 보리 새싹입니다. 아, 효과는 좋아요. 고기 맛이 틀리고 굉장히 고기 맛도 좋지만 또 소한테도 뭐 잘 먹으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또 잘 먹고 소화가 잘 되니까 또 보람 있는 거죠. 16개월 이후 비육 기간에 소들이 생활하는 축사. 한 칸에 2마리씩 생활하는 축사 바닥에는 마른 깔짚이 깔려 있습니다. 유기한 후 사육 기준에 맞춰 넓고 쾌적한 환경입니다. 소들의 몸은 이물질 하나 묻은 것 없이 깨끗합니다. 비육 단계의 소들은 어떤 먹이를 먹을지 궁금한데요. 풀 위주의 유기 배합 사료입니다. 직접 기른 보리 새싹을 포함해 소들에게 먹이는 풀의 종류만 7가지입니다. 어려운 거는 사실 풀만 먹고 자라겠냐. 사실 생태 체중은 안 자랍니다. 덜 자라죠. 곡물에 비해서. 그렇지만 먹거리는 진짜 좋은 먹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일단 건강하고요. 소비자가 안심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농가 입장에는 초식동물답게 사육을 하니까 보람 있는 거죠. 보람은 있지만 문제는 농장의 수익입니다. 마블링 중심의 현행 등급 기준에서 이 농장의 소는 낮은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등급 판정을 마친 명인구씨 농장의 소고기, 어떤 등급을 받았을까요? 등심 단면에 마블링이 적은 2등급입니다. 정성과 노력을 들여 좋은 환경에서 건강한 소를 키우지만 그에 맞는 정당한 값은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 동물의 생활 환경을 배려하는 축산 농가의 높은 생산비와 수고를 인정해주는 동물복지 축산 인증제도가 있지만 아직 소에 대한 인증 기준은 마련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15년도에 지금 하고 있어요. 한우하고 한유구하고 젖소를 지금 현재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저희가 RSPCA 기준이나 저희 OI 기준이나 미국이나 여러 선진국에 대한 사례들과 기준들을 보고 저희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장 문제점이 이제 한우 같은 경우는 사료 부분, 그다음에 면적 부분, 항상 모든 게 면적 부분인 것 같아요. 기존 간행축산과 복지축산의 면적은 좀 상당히 좀 차이가 있고 그렇게 쉽지는 않은 어떤 인증 기준입니다. 국토 면적은 좁고 사료 자급률도 떨어지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농가의 자발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소들을 소답게 기르려면 먼저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이 뒷받침돼야 할 텐데요.
사육 환경 개선과 농가 소득 증대는 함께할 수 없는 일일까요? 경북 성주의 한 한우 농장에서는 올해 초부터 새로운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농장 주인 구교철 씨는 매일 아침 송아지들을 이끌고 축사를 나섭니다. 생후 4개월의 천방지축 어린 송아지들을 몰고 도착한 곳은 새로 만든 운동장입니다. 농장 안 공터를 활용한 곳이지만 송아지 5마리의 놀이터로는 충분한 공간입니다. 제가 올해 초부터 이제 좀 건강한 송아지를 만들어서 키워보자 이렇게 했을 때 육성기 생후 젖띄고 한 12개월까지는 운동을 좀 하면 건강한 송아지가 나올 것 같아서 그 사람에 비교하면 어릴 때 많이 뛰어놀고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골격을 키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듯이 송아지도 이렇게 막 좀 뛰어놀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 방향이 있어야지만이 골격 발달이라든가 어떤 그런 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골격을 형성하고 몸집을 키우는 송아지시기에 운동량을 늘려 몸을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키우겠다는 것이 그의 생각입니다. 젖을 뗀 후 처음 풀을 먹기 시작하는 시기에 송아지들은 운동장의 풀을 직접 뜯어먹으며 다양한 영양분을 섭취합니다. 비웃기에 소들이 생활하는 축사. 한 칸에 4마리씩 수십 마리의 소가 함께 살고 있지만 냄새는 거의 나지 않습니다. 바닥에는 톱밥과 왕겨가 깔려 있어서 늘 쾌적함을 유지시켜줍니다. 침대처럼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깔집으로 깔아주는 거죠. 요즘 톱밥 바로 우사라고 그래서 소 오줌이랑 똥이 바깥으로 안 나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분 조절을 할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깔아주면 소들도 또 편하게 이불 깔듯이 편안한 쉼을 쉴 수 있습니다. 왕겨와 톱밥은 소들의 배설물을 흡수해 축사 바닥의 수분을 조절해줍니다. 사용 후에는 퇴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소를 키우려면 축사 청소를 자주 해주고 톱밥도 제때 갈아줘야 합니다. 마르고 깨끗한 새 톱밥을 깔아주는 것을 소들도 좋아합니다. 새 톱밥이 깔린 축사에 들어온 소들. 뽀송뽀송한 감촉이 기분 좋은지 톱밥 위를 신나게 뛰어다닙니다. 저희가 또 새로운 공간에 오고 하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뛰는 거죠. 축사 한 칸에 4마리 이하, 적은 수의 소를 키우는 것은 사실 톱밥에 들어가는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소 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똑같은 평에 그게 많이 누는 거죠. 그래서 많이 누게 되면 자주 쳐야 되고 톱밥을 또 자주 넣어야 되고 어떤 그런 게 많죠. 그러면 이 톱밥이 사료값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 농가가 경제성이 거의 없는 거죠. 넓게 사육해야지만이 경제성이 굉장히 맞아떨어질 수 있죠. 육성 단계의 소들에게는 사시사철 다양한 종류의 풀을 충분히 줍니다. 특히 골격 발달과 위 발달에 도움이 되는 녹색 풀은 빼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노력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첫 번째로는 소들이 건강한 소를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강해야지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열량대로 다 클 수 있죠. 그럼 두 번째로는 이 건강한 소가 곧 우리 소비자들 밥상에 올라갈 수 있는 건강한 소고기가 생산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우리 농장에
아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농장이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그 건강한 소를 키우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친환경 농업지구인 산청. 이곳에는 20여 개의 농가가 모여 유기 영농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소속 농가가 같은 방식으로 소를 키워 고기를 공동으로 생산,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이 오면은 밖에 문 열어줄 줄 알고 이렇게 쭉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눈치 빠른 녀석들이 벌써부터 문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송아지 축사에 문을 열어주는 것은 농가의 중요한 아침 일과입니다. 이곳의 송아지들도 낮 시간 동안 운동장과 축사를 자유롭게 오가며 생활합니다. 방목장을 만들 만큼 넓은 부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좁은 축사를 벗어나 활동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조합에 소속된 모든 농가가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장 산책은 생후 18개월까지 계속됩니다. 운동장에 나간 송아지들은 서로 장난도 치고 친구와 힘겨루기도 하고 소나무 잎도 뜯어먹습니다. 활동량이 많은 만큼 먹이도 잘 먹고요. 병치레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소들을 계속 이렇게 방목을 해서 키우면 좋겠지만은 이렇게 되면은 그 먹는 거에 비해서 운동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 크기 때문에 비육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18개월 이후는 규정에 의한 그 규격된 방에 가서 비육을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18개월 이후의 소들은 축사에서 생활하는데요. 그렇다고 좁은 공간에서 먹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 2마리가 축사 한 칸에서 함께 생활합니다. 크기는 유기축산 기준에 맞춘 것입니다. 그 면적은 얼마나 될까요? 이게 지금 한 칸에 그러면 5m씩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한 칸은 5m, 두 칸은 10m. 가로 5m, 세로 10m, 한 마리당 25제곱미터 크기의 공간입니다. 일반 농장의 축사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확연히 느껴집니다. 이곳 역시 축사 바닥에는 톱밥을 깔아주는데요. 이 톱밥이 이곳 유기영농조합의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조합에서는 소의 먹이로 사용하기 위해 총채보리와 벼 같은 농작물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 농작물을 키우는 것이 바로 톱밥과 함께 발효된 소의 분뇨입니다. 즉 보리와 벼 같은 농작물은 소의 먹이가 되고 소의 분뇨는 퇴비로 만들어져 다시 농작물을 키우는 것. 이것이 조합에서 추구하는 자연 순환 농법입니다. 처음에 한두 농가를 한다는 것은 시장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러 농가로 교합을 해서 일정 두수를 확보해가지고 사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게 한 농가에서 다 하기는 힘든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일반 사육하고는 면적이 2배 이상 필요하고 사육 관리에서 그런 조사로라든지 사료의 제한성 때문에 마음대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농가가 분산해서 이렇게 키움을 해서 그런 위험성도 줄이고 또 농가들의 그 지역 집중을 기함으로 해서 그 지역의 부산물을 특히 퇴비를 지역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청 지역 320여 개 농가가 소 먹이로 사용할 유기작물 재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농약이나 화학 비료는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버님? 우렁이 알.
벼 이삭 곳곳에 분홍빛 우렁이 알이 매달려 있습니다. 우렁이는 농사를 도와주는 1등 일꾼입니다. 우렁이 넣어서 농사 지으시는 거예요? 예, 우렁이 농법이죠. 여기 이제 이런 거는 우렁이가 네. 여보면 잡초로 다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매년 깨끗하잖아. 사람이 매지도 않았는데 그냥 여기 다니면서 우렁이가 지나간 자리, 잡초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여름철에 키우는 옥수수의 줄기와 잎도 소 먹이로 활용됩니다. 수확한 작물은 숙성시킨 후 잘게 잘라 사용합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풀을 주재료로 만들어진 유기 배합사료. 옥수수 같은 곡물 위주의 일반 사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기한 후 20마리를 키우는 조병구 씨도 조합에 속해 있습니다. 조병구 씨는 6년 전부터 유기 축산을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해온 관행 축산에서 바꾸는 것이 쉽진 않았지만 축산 환경을 바꿔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합니다. 점차 우리 국민들 이 의식 수준이 높아지니까 축산물 그것도 이제 친환경적으로 그쪽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은 아니지만도 어떤 소비 패턴이 그쪽으로 갈 거 아닌가 이렇게 한 발 앞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그리 키웁니다. 사용 면적은 전보다 많이 필요하지만 노동력은 오히려 적게 듭니다. 무엇보다 소들이 더 건강해진 것이 그에게 가장 기쁜 일이라고 합니다. 질병 같은데 이런 데는 조금 강한 편이죠. 마음껏 뛰놀고 하니까 햇빛 충분히 보고. 소들이 좀 여기는 소들은 좀 좋겠네요. 아마 그래도 좀 소는 말을 안 하는데 말을 안 해도 느낌 알 수 있지. 더 행복해 보이지. 농가의 소들은 조합에서 만든 유기배합 사료를 먹습니다. 소들의 상태를 살피고 출하 시기를 관리하는 것도 조합에서 담당합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소 축사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자. 예, 오늘 출하할 소. 소 한 마리가 오늘 출하될 예정입니다. 소를 도축장으로 데리고 갈 차량이 농장으로 들어서자 소는 있는 힘을 다해 빠져나가려 애를 씁니다. 차에 오르지 않으려고 한참을 버티고 힘을 씁니다. 긴 실랑이 끝에 결국 운송 차량에 떠밀려 올라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주인 조병구 씨의 마음도 편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소를 실은 차가 떠나고 다른 소들도 일제히 서러운 울음을 울어댑니다. 기분이 서운섭섭? 서운섭섭? 운명론을 이야기하잖아요. 운명이. 가야 될 때 가야지. 다른 소들도 막 난리네요. 그렇죠. 이제 친구가 하나 없어지니까. 사람의 필요에 의해 사육되고 도축되는 소. 그렇기에 더더욱 살아가는 환경만이라도 나아져야 하는 게 아닐까요? 각지의 농장에서 출하된 소들은 도축장으로 옮겨져 도축과 가공 과정을 거친 후 등급 판정을 받습니다. 오늘 도축된 소들의 등급 판정이 끝났습니다. 아침에 출하된 산청의 유기 한우는
원 플러스 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방 두께가 운동을 많이 해서 이렇게 얇습니다. 지방 두께요? 네. 일반 한우랑 산청 한우랑 보면은 지방이 박혀 있는 부분이 조금은 틀립니다. 산청 한우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박혀 있는 부분도가 굉장히 얇습니다. 얇고 골고루 퍼져 있고요. 다른 뭐 친환경소나 일반 사육하는 소들은 지방이 조금 몰려 있는 편입니다. 같은 날 도축된 같은 등급이라도 유기 한우와 일반 한우는 등 지방 두께와 마블링의 색, 근육 강도 등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사육 환경의 차이가 고기의 육질에도 영향을 주는 걸까요? 전문가와 함께 육질 평가를 진행해봤습니다. 유기 한우와 일반 한우 모두 등심 부위로 준비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도축장에서 도축된 같은 원 플러스 등급의 유기 한우와 일반 한우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고기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보수력, 즉 고기 내의 수분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침부 온도를 동일하게 맞춘 후 동시에 뜨거운 물에 넣고 30분간 가열해서 익혀봤습니다. 완전히 익은 고기들. 과연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두 개의 비닐팩 모두 고기에서 빠져나온 육즙이 고여 있습니다. 빠져나온 육즙을 비커에 따라봤는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일반 한우에서 빠져나온 육즙의 양이 확연히 더 많아 보입니다. 가열 후 고기의 무게를 재본 결과 두 고기의 무게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유기 한우에 비해 일반 한우에서 더 많은 육즙이 빠져나온 것입니다. 사실 두 개 다 좋아요. 두 개 다 상당히 좋은 편인데 꼭 두 개를 비교하자면 유기 쪽이 한 4% 이상 더 우수한데 그 정도면 상당히 큰 수치죠. 이 육즙 안에는 어떤 게 수용성 비타민, 수용성 단백질이 다 녹아 있어요. 유기물이.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육즙이 빠져나온다 해서 물이 빠져나온 게 아니고 물에 녹을 수 있는 모든 영양 성분들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물을 잃는다는 뜻은 그런 영양 성분들을 잃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수력이 높은 게 물론 먹는 품질에서도 중요하지만 영양적인 품질에서도 아주 중요하죠. 같은 마블링 등급을 받았더라도 소의 운동량과 먹이에 따라 육질에 차이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 결과. 동물의 사육 환경이 축산물의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 스트레스를 받은 동물의 고기에서 아밀로이드 섬유가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이 아밀로이드 섬유는 가열해도 사라지지 않는 유해 단백질입니다. 농촌진흥청의 발표에 따르면 국제 농장동물보호단체인 CIWF의 연구 결과 방사에서 키운 닭의 지방 함량이 케이지 사육에 비해 절반가량 낮았고 달걀의 비타민 E 함량은 2배 높았습니다. 또한 동물 복지용 축산물이 일반 축산물보다 오메가3의 함량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닭의 사육 환경이 달걀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사육 환경과 축산물 품질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영국의 소비자들은 왜 동물 복지 축산물에 관심을 갖는 것일까요? 다시 영국 런던으로 가보겠습니다. (20년) 전부터 동물 복지 인증 제도를 시행해온 영국의 경우 이미 소비자들에게 동물 복지 축산물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찾는 마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축산물 판매대를 살펴보면 고기나 달걀 같은 축산물 포장지 위에 RSPCA의 프리덤 푸드 마크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덤 푸드 마크는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축산물보다 비싼 가격에도 영국의 소비자들이 동물 복지 축산물을 구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For our
own health alone, they should be knowing where the meats are coming from. And for me, I think it's actually to do with the things like slaughter as well, where meat's slaughtered, how long ago the animal was killed, where it was killed. I think that it's a decent thing in our society to actually, if we're going to eat animals. It's a difference between the cheap meat and the expensive meat. The expensive meat supposedly has been reared in a condition where the animals are supposedly treated better, but it's more expensive. Because the cheaper meat essentially comes from intensive farming where animals. But if everybody, if there was no such a thing as battery or barns, but everybody had to had a certain level of animal welfare, then that would mean the cost would eventually come down. I just think that we have a responsibility. We don't know if they can feel, I'm sure they can. They respond to pain, they respond to discomfort, and so we have a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we treat them.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날 수 있는 직거래 장터, 농부시장은 전국 각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농부들은 손수 키운 각종 작물과 음식물을 들고 나와 판매합니다. 방목해서 키운 축산물 매대도 많이 있습니다. 런던 근교에서 돼지와 양을 기르는 키츠 씨도 주말이면 빠지지 않고 이 시장에 나옵니다. I'm taking every inch of the supply chain. There's no processors, there's no supermarkets. Any profit there is made comes back to me. And we find that by selling on supermarkets, we have a special type of customer. Somebody who really appreciates the meat they're eating. They want to know where it's come from, the way it's been farmed. Customers in this country actually care about the animal welfare. Oh, a huge amount. We're here at Blackheath Farmers Market. We've got one gentleman here who's a keen walker, and because he's of an age where he gets a train pass, he comes on the London Underground and he walks around the farm, and I don't know he's there, and he'll come and tell me on the Sunday, you've moved your sheep, I see that pig's had a piglets, and they know, they want that attachment between what they eat on their plate and where it came from. 벌써 12년째 농부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키츠 씨. 단골 손님들은 그의 친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No, it does matter to us that the animals are well looked after, which is one of the reasons we come here, because obviously Keith raises the pigs and we know that they're well looked after. So 2 sausages will do us for a dinner, whereas supermarket sausages we might end up eating more because it's not so filling for us. So yeah, we think this is very good value, although yeah, it might be more cost per sausage, but we think it's better value than supermarket. 조금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윤리적으로 옳은 쪽을 선택하겠다는 것이 영국 소비자들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식당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식재료의 선택과 음식의 맛, 2가지 모두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식당은 식재료로 동물 복지 축산물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너 셰프인 안드레아 씨는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때 유통기한이나 가격에 앞서 이 동물이 얼마나 제대로 된 복지를 누렸는지에 대해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손님이 동물 복지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음식을 맛보면서 손님들은 동물들이 더 좋은 먹이를 먹고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식당을 운영하는 보람입니다. If you cannot afford to eat meat regularly, then don't eat it regularly. As long as you can afford to make sure that what you buy is the very highest possible standard in welfare, just eat it less regularly. Your body will say thank you, the environment will say thank you, the farmer will say thank you, and most of all the animal would have had a life that has been respected. 동물 복지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드러나며 글로벌 식품 기업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대형 패스트푸드 업체들은 케이지를 사용하지 않고 인도적으로 사육된 축산물만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했고, 한 대형 식품업체에서는 동물 복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식품 원료는 구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the consumer is key here because it's the consumer that is driving demand. If the consumer wants high welfare products, more farmers are going to rear those animals to high welfare standards. So yeah, consumers are key in that, definitely. If there isn't a demand or there isn't a need expressed by the end consumer, then there's no incentive, no reason why farmers should change the way they farm animals. So really, consumer is the driving force behind that. 그럼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농장 동물 복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동물 복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거는 듣기는 했어도 많이 신경을 안 쓰죠. 많은 시민들이 농장 동물의 복지에 대해 모르거나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 조사도 진행해 봤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그 결과는 어떨까요? 총 73%의 사람들이 농장 동물의 사육 환경에 대해 모르거나 관심 없다고 답했고, 현재 시행 중인 동물 복지 인증 제도에 대해서는 단 4%만이 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동물 복지를 위한 움직임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마트도 동물 복지 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달걀 코너에는 동물 복지 인증을 받았거나 방사형 농장에서 생산된 상품들만 판매하고, 정육 코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마트에서는 밀집 사육된 관행 축산물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풀밭을 뛰어놀며 자란 유기 한우와 풀을 먹여 키우는 돼지가 주력 상품입니다. 모든 축산물은 생산자와 마트 간의 직거래로 유통됩니다. 운송 과정에서 혹시라도 변질되는 것은 없는지 꼼꼼히 검수하고 고기 손질부터 포장까지 직접 해서 판매합니다. 아무래도 가격적인 불안이라든지 판매 저하, 여러 가지 검토, 그다음에 생산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해서 성공시킬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윤만 추구하다 보면 일반 관행 축산물을 취급해도 충분한 이윤을 추구할 수 있고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게 본다면 어떠한 먹거리를 판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상품이라도 더 자연에 가깝고 좋은 환경에서 자란 축산물만을 고집하는 이곳. 손님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옛날처럼 뭐 많이 먹어서 배불리 먹는 것보다도 고질의 음식을 저희가 이렇게 잘 먹는 게 중요해서 그렇게 하고요. 동물 복지 차원에서도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굳이 사람들이 돈을 주고 운동을 할 필요 없이 좋은 식재료를 먹는 것만으로 건강해질 거라 생각을 해요. 소비가 많으면 잘 농가에서도 그런 식으로 많이 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양이 늘어나면 조금 더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시민들에게 동물들이 처해 있는 사육 환경과 동물 복지 인증 제도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관행 축산 환경과 동물 복지 농장의 환경은 큰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사진 속 동물들의 모습을 본 시민들은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까요? 배터리 케이지에 갇혀 지내는 산란용 닭들의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온몸의 털은 다 빠지고 벼슬은 힘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먹는 달걀을 낳아주는 닭이 처한 현실입니다. 처음 보게 된 닭의 모습에 많은 시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거 까실까 다 까지고. 보고 공간에서 이렇게 살아요? 안 보고 먹을 땐 모르는데 보고 나니까. 그래도 좁은 데서 막 가면은 막 스트레스 받잖아. 아니 뭐 그러니까 안쪽에 앉을 수가 있는 거죠. 닭들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비로소 알게 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당신은 동물 복지 축산물을 구매할 생각이 있습니까?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그 결과 86%가 가격과 상관없이 구매 의향을 밝혔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알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가격을 좀 주더라도 충분히 살 것 같아요. 그래도 먹을 거여도 좋은 환경에서 그만큼 얘네들도 길러지면 그만큼의 질이 좋아지니까 저희들한테도 좋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선호를 하다 보면은 기르는 분들도 이렇게 하니까 소비자들이 많이 호응이 있더라. 그래서 그럼 우리도 되도록이면 저렇게 길러봐야 되겠다 해갖고 막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2주에 걸쳐 동물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습니까? 사실 먹거리를 다루는 저희 프로그램에서 동물의 복지를 논의한다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진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먹기 위해 기르는 것이라 해도 그 동물들도 우리처럼 생각을 하고 또 우리처럼 감정이 있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희생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고 감사함을 느끼는 것 또한 착한 소비의 하나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현재는 국제동물기구인 OIE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으로 삼고 있는 동물의 5대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실까요? 동물의 5대 자유. 첫째, 배고픔과 갈증, 영양 불량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불안과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 정상적 행동을 표현할 자유. 통증, 상해,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마지막으로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5가지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사육 환경에서 이 중 단 하나라도 온전히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어차피 먹을 거니까 라는 생각보다는 비록 먹기 위해 키우지만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켜주자 라는 쪽으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소비자가 바뀌면 생산 환경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금의 비용 지불을 더 하더라도 더 많은 소비자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란 축산물을 찾는다면 결국 축산 환경 전체가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축산 환경에서도 고생하시는 농민 여러분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바꾸는 건 어렵더라도 더 멀리 내다보는 마음으로 변화의 방법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건강하게 자란 동물에게서 더 건강한 축산물이 만들어진다는 건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 없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모든 생명이 함께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희망하는 여러분의 먹거리 엑스파일입니다.